여러분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박브로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박브로님께서 해주실 이야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리운전 괴담으로 등장을 하셨어요. 하지만 박브로님이 대리운전 두 번째 이야기를 할 때쯤에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인은 귀신을 많이 봐왔고 그 귀신을 어떻게 했었다.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어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일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돌비님. 아이고 박브로님. 아이고,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드디어 그나마 저번에는 저희가 통화로 이렇게 진행을 했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예. 네, 그렇지만 이제는 정상적인 원래 본인의 목소리로 또 이렇게 참여가 가능했네요. 괜찮습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그 방송 올라온 거 봤거든요. 영상 올라온 네네. 거요. 돌비님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딜 돌아가요? 돌비님 얼굴이 이렇게 뱅글뱅글 돌았잖아요. 예.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자다니 나가지고 바로 했던 그거. 예. 뭔가 이 초현실적인 느낌이 아주 좋았어요. 그게 사실 네. 영의 세계와 현실의 중간 단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럴까요? 네, 그 경계선에 있었어가지고 제가 죄송합니다. 네. 자, 아무튼 좋았습니다. 네. 네, 오늘 박브로님께서 또 이렇게 네네. 찾아와 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네, 박브로님께서 해주실 예. 이야기가 저번에는 뭔가 직업괴담식으로 뭔가 현실 공포도 네네. 포함이 되어 있는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지만 실제로 네네. 귀신이라는 존재를 많이 봐오셨다. 네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게 어떻게 보면 예, 떡밥이 됐었어요. 마지막에. 예. 오늘 제가 얘기를 전부 다 못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중간에 한번 제가 끊어볼게요. 그래서 돌비님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서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뭐 다음에 해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은 그대로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 아시지요? 길이 아니시죠? 오늘 이야기는 전혀 무섭지 않은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기존들 봤을 때 시들시들한 이야기가 될까봐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냥 한번 편안하게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제가 어렸을 때 얘기를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모든 이야기의 시작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전라도 깡촌에서 자랐습니다. 네, 아버지가 어렸을 때 안 계셨어요. 그 당시에 그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로 돈을 벌러 가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안 계셨는데 초등학교 때까지 아버지가 안 계셨고 어머니는 결핵 환자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어머니가 각혈을 하는 일들이 좀 비일비재했었고 한 명이 결핵에 걸리게 되면 가족들이 다 걸리게 돼요. 되게 저주받은 병이라는 얘기가 저희 어렸을 때 많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집은 약간 동네에서 폐병 환자 취급을 많이 당했어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왜 동네 아이들이 나하고 안 놀아주지? 또래들이 저희 집에 놀러 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 친구들이 가끔씩 놀러 오면 굉장히 어색해요. 그럴 만큼 어렸을 때 또래들하고 잘 어울리지를 못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불안 증세도 굉장히 심했고 ADHD라고 그러죠. 아무튼 그런 상태였습니다. 제가 굉장히 좀 불안 증세가 심했고 ADHD가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좀 문제가 좀 많았었어요.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어머니는 늘 누워 계셨어요. 거동을 잘 못하셨거든요. 근데 저를 케어를 못 해주시니까 어머니가 한 200원 정도를 손에 쥐어줬어요, 항상. 그러면 저는 그 200원을 닦아채고 잽싸게 뜁니다. 한 15분 정도를 뛰어가면 너무나 황산적인 장소가 나와요. 오락실입니다. 야, 이건 진짜 너무나 신세계였어요. 오락실이라는 곳은 저 어렸을 때는 진짜 이 상상력의 어떤 보고 같은 곳이었어요. 진짜 그 오락실 문 앞에서 아도겐 소리만 들으면 이야. 이 가슴이 웅장해졌다니까요. 진짜 그 정도로 오락실은 너무나 저한테는 멋진 장소였고 창의력이 발휘되는 아주 훌륭한 장소였습니다. 근데 이제 오락실에 가게 되면 그 당시에는 그 오락실이라는 장소가 청소년 범죄의 온상같이 느껴지는 곳이었어요. 무서운 형들이 선생님들이 있었어. 오락실을 못 가게 했어요. 자꾸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근데 실제로 그 오락실에 오는 형들이 그렇게 질이 좋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도. 담배도 많이 태웠고 나쁜 짓도 많이 했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오락실에 가면 또래들이 있는 거예요. 잘 놀아주지 않았던 또래들하고 그때 어울리게 되었는데, 그 중에 이제 동생이었는데, 개돈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개돈. 별명이 개돈인데, 왜 걔가 개돈이냐면, 걔가 오락실을 온다고 자기 아버지 개돈을 훔쳐왔어요. 진짜로 그 개돈을 훔쳐왔어요. 근데 걔가 이제 오락실에 가면 오락실 비용을 대주는 거예요. 항상 200원밖에 없었는데 걔가 오는 순간 2,000원, 3,000원으로 막 늘어나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걔가 대주는 대로 막 오락도 하고 너무나 신났는데 이제 이 자식이 개돈이 걸린 거죠. 그래서 이제 학교에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불호 형이 돈을 안 가져오면 죽여버린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제 또래들, 저는 친구들이라고 자 표현을 안 하잖아요. 그와 동시에 제 또래들도 오락실에 간 게 다 동시다발적으로 걸렸어요. 근데 걔네들이 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무 만만한 존재였나 봐요. 제가. 저희 집이 그렇고요. 다 제가 꼬셔서 오락실을 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누명을 씌워버리네. 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저 때문에 육성회가 열린 거예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4학년 때였는데 제가 좀 특장애가 좀 있어가지고 저는 막대기를 베리고 이렇게 책상을 두들겨야 불안 증세가 좀 가라앉았어요. 네. 선생님이 얼마나 싫었겠어요. 수업에 방해되는데. 충분히 이해는 돼요. 수업이 그렇게 막대기로 책상을 두들기다가 수업이 끝나서 이제 화장실로 가려는데 문을 열었는데 제 머리채를 누가 확 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옛날 건물은 맨 끝에 계단이 있고 화장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화장실 쪽으로 막 지지지 끌려갔어요. 그래서 뺨을 한 대 탁 맞았는데 얼굴을 보니까 그 육성회장 그 어머니셨어요. 그러면서 제 뺨을 때리고 얼굴에 침까지 탁 뱉으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야, 이 폐병 놈의 아들놈의 네가 뭔데 우리 애들 다 망치냐 이렇게 하면서 제 뺨을 막 때리는 거예요. 진짜 너무 서러웠어요. 너무 서러웠는데 제가 더 서러웠던 건 뭐냐면 담임 선생님이셨어요. 담임 선생님이 그걸 뒤에서 그냥 쳐다보고 계셨어요. 저는 진짜 그렇게 한 적이 없고 그런 사실도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그 선생님이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왜 문제를 일으켜. 선생님도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도 이 모욕감은 제가 잘 씻기지가 않거든요. 그때 맞죠. 맞았던 그 수치심이. 제 나이가 지금 40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병세가 좀 안 좋아졌어요. 몸이 많이 안 좋아졌고 불안 증세는 더 심해져서 누워있는 시간들이 좀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일이 발생하는데 제가 죽은 거예요. 저는 이게 꿈인지 뭔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죽었어요. 죽었는데 저승에 갔어요. 저승에 갔는데 제가 5번째로 서 있고 제 앞으로 4개의 홍령, 어떤 사람의 형체가 아니에요. 홍령들이 서 있고 제대로 홍령들이 1년 정도로 쫙 서 있더라고요. 근데 그 맨 앞에 저승사자 같은 분이 어떤 책을 들고 이렇게 체크를 하는데 그 저승사자 뒤쪽으로 보니까 오른쪽 문에도 문이 있고 왼쪽에도 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사람들, 이제 명이 다한 사람들은 왼쪽 문으로 쏙 빨리 들어가더라고요. 쏙 빨리 들어가고 산 사람들은 오른쪽 문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승사자를 보고 있는데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승사자가 너무 불쌍했어요. 우리 시들무에서 보면 저승사자는 그러니까 메인 빌런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뭔가 신스틸러 역할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너무 불쌍했어요. 왜 그랬냐면 죽어서도 저렇게 일을 하나?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도 저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데 야,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저렇게 일하면 너무 쉽겠다는 생각을 그때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어찌됐든 혼령 하나하고 싸우는 거예요. 저승사자하고. 할아버지 혼령이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거 왜 죽어요? 내가 이거 지금 아직 남은 날이 많은데 왜 죽어? 뭐 이렇게 막 따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게 저승세계도 약간 공무원 조직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때법이 통하잖아요. 가끔씩 보면. 예. 보면 막 저승사가 때려가지고 보내고 살아나고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어찌됐든 그렇게 갖고 막 싸우다가 책을 바닥에 흘렸어요. 근데 만약에 그 책을 바닥에 흘리지 않았다면 저는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책이 딱 떨어지고 붓이 떨어지는 걸 보고
차근차근 기어갔어요. 그래서 책을 이렇게 봤더니 맨 위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사명부라고 써있더라고요. 사명부라고 써있고 제가 5번째 정도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제 이름이 있고 생년월일이 있고 96여일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한자로. 근데 초등학생이 무슨 한자를 알겠냐 그러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훈장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래서 한자가 조금 익숙해요. 네. 근데 제가 그 96일을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양가감정이라고 그러죠. 와 살았다 이런 안도감과 동시에 어차피 돌아가봤자 96일밖에 못 사는 거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는 얼마나 실망할까, 누나는 또 얼마나 실망할까, 내가 없으면 얼마나 슬퍼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꾀를 부른 게 침을 발라가지고 그 일자를 지웠어요. 지워지더라고요. 그리고 걷다가 제가 해년자를 새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리로 돌아왔죠. 그리고 이제 제 차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사자가 고개를 막 갸우뚱갸우뚱해요. 그러더니 야 이렇게 오래 살 놈이 여기 지금 올 리가 없는데 너 뭐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 거짓말이 들통날 것 같은 거예요. 한 말도 안 하고 앞에만 쳐다봤어요. 눈도 못 쳐다봤어요. 야 이거 이상한데? 그래? 네 운인갑다? 하고 오른쪽 문으로 나왔어요. 예. 그리고 아침에 제가 일어나자마자 진짜 환호성을 질렀어요. 지금 같으면 아주 좋은 표현이 있어요. 개이득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있었으면 나는 진짜 아침 일어나면 개이득이라고 외쳤을 거예요. 근데 그때 아싸라비아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그때부터 달력에다 체크를 하기 시작해요. 실제로 내가 96일 후에 죽나 안 죽나. 만약에 내가 96일을 넘어가게 되면 나는 사는 거예요. 네. 제가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체크를 했는데 마침 우리 동네에 그 시골 동네에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그 시골 동네에 주택단지가 들어섰어요. 약간 아파트같이 생긴 주택단지가 한 8채 정도가 저희 집 뒤쪽에 생겼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아이들이 완공이 되면서 들어오잖아요. 전 너무 좋았던 건 제 또래들은 저하고 안 놀아주는데 걔들은 저를 몰랐어요. 저희 집이 폐병인지도 모르고 다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아이들하고 놀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는데 그 중에 군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군이라는 아이. 근데 하나 둘씩 건물이 완공이 되고 이제 그 친구랑 놀다가 1동이 이제 깔끔하게 다 완공이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1동 위에 옥상에 올라가서 그 친구랑 이제 노는데 말을 하는데 침을 이렇게 자꾸 흘리더라고요. 네. 그게 저는 어린 마음에 너무 보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씨 침 흘리고 이씨 에이 하면서 아이 재수없어 이씨 하고 이제 내려왔거든요. 1층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갑자기 정수리 부분 있잖아요. 정수리 부분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왜 우리 돋보기로 해 모아서 찻같이 대보면 타듯이 엄청 뜨거운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위를 봤더니 벽돌 있잖아요. 벽돌 중에서도 브로코라고 해가지고 구멍이 한 5개 정도 뚫려있는 벽돌 되게 무겁거든요. 벽 세울 때 세우는 그 돌이 제 바로 머리 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놀랬던 건 그 친구 표정이에요. 난간에 이렇게 기대고 밑을 바라보고 있는 그 친구 표정을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봤던 웃음 중에 가장 소름 돋는 웃음이었어요. 너무 환하게 웃고 있는 거예요. 진짜 쨍 하고 웃는다는 표현이 맞는 표현이니까 너무 환하게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돌을 확 피했어요. 뭐 이렇게 멋지게 앞부르기가 아니라 넘어지면서 피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열이 받잖아요. 옥상으로 막 뛰어 올라갔습니다. 옥상문을 팍 차고 그 자식 멱살을 잡고 이제 제가 턱을 한 대 갈리려고 그렇게 구멍을 딱 쥐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얘는 이 돌을 어떻게 들었지? 얘는 이 돌을 들 수가 없어요. 팔다리가 진짜 얇은 친구거든요. 그리고 당시에 7월달이었기 때문에 돌의 무게가 어마무시했거든요. 물을 머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걔를 때리려다가 얘는 이 돌을 어떻게 들었지 생각 드니까 야 너 돌 들어봐.
너희 돌 어떻게 들었어? 들어봐. 아, 형, 이거 내가 안 들었어. 그러는 거예요. 야, 이 새끼가 나 죽이려고 지금 돌 든 거 아니야? 이거 돌 들어봐. 그랬더니, 못 들겠다는 거예요. 막, 못 듣는 척을 하는 것 같아요. 쉬워하지 말고, 씨. 그래갖고 제가 이제, 돌을 이렇게 들어봤더니 저도 못 들겠는 거예요, 돌을. 미스тер이잖아요. 그래서 추궁을 해줘. 야, 너 이거 돌을 어떻게 던졌어? 어떻게 던졌어? 라고 했더니, 얘가 하는 말이 뭐냐면, 어떤 시커먼 옷을 입은 아저씨가 와가지고, 재밌는 걸 보여줄게. 이랬대요. 그래서 그걸 그 사람이 들어서 던졌다는 거예요, 밑으로. 엄마. 그래서 그 친구는 그게 재밌다고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재밌는 모습을 본 거예요, 위에서. 네. 그 재밌는 장면을. 걔는 진짜 순수하고 잘못이 없어요, 지금 생각을 해봐도. 근데 저는 너무 소름 돋잖아요. 그럼 이 건물에 시커먼 옷을 입은 아저씨가 일부러 돈을 던졌다는 건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옛날 건물들은 문을 닫고 여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런 소리를 제가 못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이제 기분이 나빠가지고 걔랑 더 어울리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보니까 날짜를 보니까 그날이 96일이더라고요. 그날이 96일이었어요. 예.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이제 꿈을 꾸는데 이게 제 모든 영적인 이야기의 시작이 되는 포인트인데 네네. 시커먼 옷을 입은 그 사람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야, 씨, 네가 오늘 죽었어야 하는데 야, 이거 네 운이다. 대신 너는 보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사라졌어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귀신이라는 존재를. 귀신뿐만 아니라 죽음을 보기 시작했어요. 오. 저는 이게 저주라고 봐요, 저한테. 정말 많은데 한 두 가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고3 때 얘기예요. 고3 때 얘기인데 저희는 아무래도 시골에 있는 고등학교다 보니까 기숙사 시설이 그 당시에 썩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 앞에 독서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독서실에서 사장님이 집에 못 가는, 집이 먼 아이들을 위해서 잠을 잘 수 있게 해줬어요. 독서실에서. 책상을 다 올리고 잘 수 있게끔 만들어줬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때 6일 학교를 갔어야 돼요. 지금은 5일이잖아요. 6일에 학교를 가고 일요일 날도 자율학습을 하러 갔었어야 돼요. 왜 고3이 되면 공부 안 하던 친구들도 공부를 해요. 제가 이제 일요일 날도 이제 학교를 나가야 하잖아요. 근데 집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집이 꽤 멀었거든요. 한 15km 네.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제 옆칸에서 자던 아이가 있어요. 그 친구를 제가 똘비라고 하겠습니다. 그 똘비가 토요일 날 끝나고 짐을 싸더라고요. 그 친구 꽤 먼데 살았거든요. 야, 어디 가냐? 라고 물어보니까 나 집에 가. 야, 내가 학교 안 가려고?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 나 부모님 좀 뵙고 오려고 그러더라고요. 예. 같은 반 아이였거든요. 그렇게 친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래 알았다. 내일 보자 하고 보냈어요. 그리고 제가 그날 저녁에 이제 그 전에도 있었던 얘기인데 그 중에 하나를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꿈을 꾸는데 제가 그때 어떤 습성이 있었냐면 제가 교실을 혼자 좀 청소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결벽증 환자는 아닌데 뭔가 좀 정성을 들인다는 의미로 제가 남들 모르게 교실 깔끔하게 좀 청소를 했었어요. 제가 청소를 다 하고 가운데 앉았는데 석양이 지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친구가 문을 열고 쓱 들어와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야 프로야 나 죽었다. 뭐라고? 나 죽었어. 그게 뭔 개소리야 임마. 앞에 있구만. 아니요 프로야 나 죽었어. 야 네가 어떻게 죽었는데? 그랬거든요 제가. 그러더니 이제 이 친구가 칠판에다가 자기 죽은 걸 그리는 거예요. 어떻게 죽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죽었는지 알려주는데 왜 우리가 분필을 들고 그리면 똑바로 안 그려요. 뒤돌아서 그리면 똑바로 그리는데 몸을 살짝만 이쪽으로 틀고 그리면 똑바로 안 그려지게 돼요. 약간 비틀게 그리게 되거든요. 그렇게 비틀게 사거리를 그리더만 점선을 이렇게 긋더니 자기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좌회전하다가 잘못 틀어갖고 전봇대에 가슴이 받쳐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은 포인트는 X자를 쳤어요. 그래서 야 네가 이렇게 죽었다고?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러더만 프로야 나 간다. 너 잘 지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나가더라고요. 오.
너무 찝찝하잖아요. 토요일날 꿨던 꿈인데 그 꿈이. 일요일날 제가 이제 등교를 했죠. 근데 선생님이 되게 어두운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그날 날씨도 기억나는 너무 흐린 일요일이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딱 자리에 앉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야 얘들아 똘비가 죽었다잉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만 난 그 선생님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야 너희들 오토바이 타지 마야. 오토바이 타면 이렇게 된다 하면서 그림을 그리는데 걔가 그렸던 그 폰트에 정확하게 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우와. 똑같이 그린 거예요. 똑같이 점선까지 똑같이 X자까지 똑같이 그렇게 갔어요. 그 친구요. 제가 이런 비슷한 게 지금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전 저주라고 봐요. 그럴 수도 있겠다. 예. 네, 전 이걸 저주라고 봐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거든요. 그럼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심하게 하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하세요. 네, 예. 편하게 하셔도 돼요.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보면 이제 대학교로 가요. 대학교로 가보겠습니다. 그때 제가 기숙사에 있었거든요. 6년 내내 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래서 제가 기숙사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저희 학교에서 당시에 국제적으로 어떤 대회를 열었어요. 이거 제가 얘기하면 저희 학교가 너무 드러나 버려서. 좀 돌려 얘기하셔도 돼요. 예. 예, 어떤 대회를 열었는데 그게 성황리에 끝났어요. 잘 끝났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뭘 했냐면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레이싱 대회를 열었어요. 레이싱? 야, 이게 진짜 연결이 안 되실 텐데 오. 레이싱 대회를 연 거예요. 근데 저희 룸메이트가 그 레이싱 대회의 통제 인원을 모집하는 인원책이었어요. 네. 저희 룸메이트 막내가. 그래서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형 끝내주는 알바가 있는데 할라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길래 뭔데 그래? 얼마나 주냐? 그러니까 그때 제 기억가 8만 원인가 9만 원인가 그 정도 줬다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당시에는 8만 원 9만 원 큰 돈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이거 아실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 학교를 다녔던 분들은 제가 그때 기숙사에서 기숙사 놀이시설을 관리하는 알바를 했었어요. 저는 돈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당구 공도 나눠주고 탁구 채도 나눠주고 이렇게 한 달 일해봤자 한 10만 원 12만 원 정도밖에 못 받았습니다. 어허. 근데 하루에 8만 원이면 엄청 큰 돈이잖아요. 무조건 간다고 했죠. 그랬는데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정도에 이제 꿈을 하나 꾸는데 그게 뭐냐면 도로에 사람들이 이렇게 일렬로 서 있어요. 근데 이 차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치고 가는 거예요. 꿈에서. 저는 아슬아슬하게 피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5이 서 있으면 4명을 치고 저는 안 치는 거예요. 꿈에서. 눈 이상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저녁 때쯤인가? 오후 때쯤에 이제 그 친구가 왔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형 내가 진짜 너무 미안한데 형 못 가게 됐어. 그러는 거예요. 예. 화가 나는 거예요. 야, 왜 못 가냐? 나 갈 수 있어, 임마? 그랬더니, 아니, 그것이 아니고, 원래 가기로 했던 내 친구가 있는데, 걔가 안 된다고 했다가, 간다고 하네. 그래서, 형이 못 가게 됐어. 근데 잘 아시겠지만, 아무리 그런 꿈을 꾼다 해도 연결은 안 하잖아요, 보통은. 제가 성질을 버릇버릇 냈습니다. 야, 이 상도덕도 없는 놈 새끼야. 간다고 했으면 끝까지 보내줘야지. 너 이런 거 말이 되냐? 너 진짜 너무한다. 그랬더니, 형, 내가 입장이 너무 곤란해. 형은 못 가게 됐어. 형, 그렇게 해주면 안 돼? 그랬더라고요. 근데 얼굴 표정을 보니까 엄청 난감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알았다. 근데 나중에 갔다 오면은 순찰각이라도 하나 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안 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주말이야. 그게 토요일인지 일요일인지 정확한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친구가 하얗게 질렸고 저녁에 온 거예요. 오. 저녁이었어요. 그랬더니, 형, 큰일 났어. 왜? 친구들이 다 죽었어. 그 뭔 소리야? 네 친구들이 왜 죽어? 형, 내 친구들 다 죽었어. 그러니까 얘기를 해봐요. 왜 죽었냐고.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1등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예? 그 1등으로 들어온 사람이 왜 세레머니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좁은 데서 거기서 드리프트 세레머니를 했나봐요. 그 타이어 태워가면서 빼끗빼끗 도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걸 하다가 차가 전복이 돼가지고 통제 인원 쪽으로 떨어진 겁니다. 차가 뱅글뱅글 돌다가 통제 인원들이 있는 데로 싹 넘어간 거야. 예.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형, 나는 친구들이 살아있는 줄 알았어. 왜냐면 다 나를 보고 있었거든. 근데 형, 가서 나는 까부라칠 뻔했네. 왜? 목이 돌아가서 자기를 보고 있었던 거야. 전부 목이 다 돌아가서 자기를 눈 뜨고 바라보고 있었대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거는 실제로 있었던 얘기고 조금만 검색을 해봐도 나올 수도 있는 얘기인데, 예. 저는 어쨌든 죽음을 피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다 20살 아이들이었거든요. 그럼요. 아이고. 지금 살아있다면 저처럼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고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친구들은 그렇게 목숨을 다 했습니다. 유명을 달리했었던 일이고, 학교 내에서 보상 문제로 굉장히 시끄러웠던 문제예요, 이 문제가. 근데 저는 살았잖아요. 안 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나중에 어떤 스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기분 나쁜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오, 예. 뭐라고 하냐면, 명땜이라고 하더라고요. 명땜. 명땜. 네. 제가 명땜을 했대요. 예. 원래는 일찍 죽어야 할 놈은 남의 명땜으로 이어서 살아간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네 명땜을 제대로 채웠다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기분 나쁜 말이고, 예. 지금도 사실은 안 믿고 싶어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덤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저는 솔직하게 한편으로는, 마음 한편으로는 덤으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하고요. 웬만하면은 나쁜 짓 안 하고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게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수많은 얘기 중에서 오늘은 한 2가지 정도만 하게 되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혹시 이제 네. 지금 이야기까지 한번 들어봤을 때 느낌으로는 네. 명땜이라고 어쨌든 표현을 했지만 네네. 이게 박프로님이 원해서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사실은 그런 생각도 해봐요. 처음에 그 책자를 차라리 고치지 말걸, 그냥 명대로 살걸, 이런 생각도 사실은 해봐요. 어떻게 보면 그날 그 돌을 던졌던 그 까만 옷의 그 사람, 뭐 어떤 존재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해서 끊어주려고 했던 것도 아닌가, 이렇게 좀 긍정적인 측면으로 또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사실 만약에 네. 명땜이라고 치더라도 그렇게 되면 너 때문에 죽는 사람들을 봐야 하는 저주에 걸린 거다, 좀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네, 약간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죽음들을 먼저 보게 되고 또 나중에 알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을 누구한테 얘기도 못해요. 저 여기서 거의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네네. 왜냐면 미친놈 소리나 듣지 누구한테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이런 장이 있어서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아휴. 고마워요. 사실은 이걸 이해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또 비주민들이 계시잖아요. 네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예. 아휴, 오늘 브로님께서 말씀하시다가 여러 번 감정이 이제 울컥울컥 하시거나 좀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을 많이 받았지만, 그래도 네네. 박브로님께서는 최대한 밝게 이야기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아, 예. 네. 원래 성격이 되게 밝은데, 예. 그래도 그렇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박브로님께서 시들무에서 얘기할 때만큼은 그냥 편안하게 네. 있는 그대로 해주셔도 네.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아, 예. 조금 저도 얘기하면서 좀 해소가 돼요. 너무나 해소가 되고 그렇습니다. 또 이야기가 할 것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이거는 잘 쟁여놨다가 허락을 해주신다면 제가 좀 참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알겠습니다. 예, 아이고, 아, 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예, 다음에 아유, 기조님도 제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소중한 이야기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돌비님, 고맙습니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셨겠지만 밝은 분이에요. 근데 밝음 속에는 어두운 면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상처도 많고
많이 힘든 삶을 살아오셨던 게 느껴지네요. 예, 근데 그나마 이 시들무라는 이 공간 자체가 이 장이라는 게 조금이나마 누군가에게 말 못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규정님들 중에서도 그런 일들을 겪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또 시들무 제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박보로님은 최대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여러분들 꼭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야기는 시청자 아스라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아스라님께서 저에게 제목을 알려달라 말씀을 드렸는데 두 글자가 나오대요.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스라스라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저에게 딱 두 글자 알려주셨어요. 그렇죠. 이게 조장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방송. 자, 그러면 오늘의 제목은 딱 두 글자. 미신이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제 공포 방송이나 이런 데서 미신 조장을 하진 않는다. 이렇게 얘기는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도 뭐 그거에 되게 동감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그냥 다 적당하게 그냥 재미로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긴 하죠. 너무 막 맹신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키리십니다. 기리시죠! 이번 얘기는 주제를 제가 미신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네. 사실상 귀신 얘기예요.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진짜 미신 때문인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그냥 맞아 떨어져가지고 미신으로 인해서 귀신을 본 것처럼 느껴졌던 사연들을 갖고 왔거든요. 오늘은 총 3가지 미신의 6가지 이야기를 단편식으로 구성을 해왔어요. 예. 그냥 뭐 할까 하다가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하게 됐는데 네. 생각보다 되게 많아갖고 이야기 고르는 게 좀 힘들었었거든요. 일단은 뭐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 미신에 대해서 약간 뭐랄까 문제가 생기는 거를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어갖고 그렇잖아요. 뭐 남자분들 같은 게 군대에서 흔히 이제 빈총 맞으면 3년 재수 없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뭔가 좀 문제가 생기는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금기사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얘기들 같은 경우에는 우연인지 아니면 필연인지 모르겠지만 그 미신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갖고 귀신을 봤던 사연들을 갖고 왔어요. 일단은 첫 번째 미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되게 많이들 아실 거예요. 흔히 얘기하는 의자 꺼내놓고 자면 귀신이 앉는다. 맞아. 이거에 관련된 걸 일단 갖고 왔는데, 이 미신에 관련해서 첫 번째 얘기 같은 경우엔 제 지인이, 그러니까 친구는 아니에요. 그냥 지인이 흉가 동호회 사람 중 한 명인데 그분이 겪은 얘기예요. 제가 한창 흉가 동호회 가입을 하고 활동을 하기 시작했을 때가 근 10년 전이거든요. 그때는 지금보다 뭔가 더 활동이 강했어요. 네. 행동들이 되게 강하셨었어요. 뭐 최근에 이제 가장 근최근에 흉가 동호회랑 흉가를 갔던 게 한 1년 전쯤인가? 잠깐 한번 갔다 왔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엔 그냥 가가지고 구경하고 나오고 막 그러는데, 제가 한창 초창기 때는 진짜 흉가에서 막 잠도 자고 술도 마시고 그런 것들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랬어요. 약간 분위기가 점점 막 처음에 막 이것저것 엄청 많이 하다가 점점 사그라지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진행이 됐는데, 이분이 저한테 해줬던 얘기도 자기가 이제 흉가에서 숙박을 할 때 겪었던 일을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저보다 나이가 6살인가 7살인가? 친한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나이가 좀 많으세요, 저보다. 그래서 활동도 훨씬 일찍 하셨고, 그래갖고 이분이 한창 흉가 동호회 막 가입을 했을 당시에
지금보다 더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흉가 동호회에서 흉가에서 2박 3일 캠핑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모집을 한 거래요. 근데 대체적으로 흉가 동호회 같은 경우에는 처음 들어왔을 때가 제일 활발하게 활동해요. 뭐 모든 동호회 활동이 그렇겠지만 이분도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야, 흉가에서 2박 3일? 이거는 진짜 못 보면은 사람이 아니다. 귀신이든 뭐든 못 보면 사람이 아니다. 이 생각을 하고 너무나도 당당하게 신청을 하게 된 거예요. 신청을 해서 도착을 해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이제 차를 타고 흉가를 딱 도착을 했는데 그분이 그때 당시 이제 가셨던 흉가가 저도 직접 가봤던 흉가긴 한데 나중에 산속으로 한 30분? 되게 오래 올라가야 되거든요. 오, 꽤 오래 올라가네. 네, 꽤 오래 올라가요. 한 30분 정도 쭉 올라가가지고 덩그러니 그냥 숲 한가운데 있는 산장이에요. 아, 폐산장. 완전히 버려진 산장이에요. 오, 그렇다고 지금 우리들이 흔히 보는 산장처럼 엄청 멋있게 꾸며져 있는 산장이 아니고 되게 옛날에 썼던 산장이어서 건물이 크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 말로는 그때 4명인가 5명인가 가셨다고 했었으니까 네. 그 4명, 5명 정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유롭게 눕고 잠을 잘 수 있는 그 정도의 사이즈가 되는 곳이어가지고 첫날 그렇게 올라가서 뭐 체험 아닌 체험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엄청 좁으니까 금방 끝났겠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들은 캠핑이 목적이잖아요. 내부에다가 텐트를 치려고 했는데 내부가 너무 더럽더래요. 벌레들도 엄청 많았고. 산속에 있는 벌레들한테 버려진 집은 최고의 보금자리거든요. 거기에 다 몰려요, 진짜. 그러다 보니까 건물 내부에는 텐트를 치지 못하고 건물 바로 앞에 있는 공터에다가 텐트를 치고 뭐 이것저것 식사를 할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가지고 캠핑 세팅을 한 거예요. 밤이 돼가지고 간단하게 자기소개는 이미 다 했으니까 무서운 얘기도 하면서 시간 보내고 술도 이렇게 한 잔, 두 잔 하면서 되게 깊은 밤이 돼서 다 같이 잠을 자게 됐대요. 근데 이제 잠을 자는데 그냥 뭔가 느낌이 되게 이상하고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갖고 네. 잠에서 깼대요. 잠에서 깨서 텐트 밖으로 이렇게 주섬주섬 이렇게 나오니까 이분들이 술을 마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 이제 흔히들 캠핑 가면 펼치는 그 의자 있잖아요. 네. 그거를 그냥 다 펴놓고 잠을 잤대요. 밖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그 의자에 남자 한 분이 이렇게 앉아 계시더래요. 근데 이분은 이미 술이 좀 취해 있는 상태고 자다 일어나가지고 좀 어질어질하다 보니까 아, 일행 중에 한 명이 나처럼 어지러워갖고 잠깐 나와서 바람 쐬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아, 나도 좀 어지럽고 그런데 바람이나 좀 쐬다가 들어갈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분 맞은편 쪽에 있는 의자에 되게 자연스럽게 앉았대요, 그냥. 오. 앉았는데 이게 술 많이 드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지러우면 고개 들면은 어지럽거든요. 그래갖고 고개를 똑바로 들지도 못하고 그분의 한 무릎 정도? 네. 그 정도 위치에 시선이 꽂힌 채로 아이고 머리 되게 아프신가 보네요. 술 되게 많이 마셨어요. 막 이런 식으로 말을 걸었대요. 네. 말을 거는데 아무 말도 안 하더래요. 그래갖고 안 그래도 자기도 머리 아프고 술도 지금 자기도 취해 있는 상태인데 힘들게 말을 걸었더니만 대답도 안 하고 기분이 좀 안 좋아가지고 에이 그래 나도 대답 안 한다. 말을 해도 난 대답 안 해줄 거다. 이러면서 삐져갖고 그냥 시선을 그분 무릎 쪽에 이렇게 남겨놓은 채로 그냥 멍 때리고 있었대요. 바람 쐬면서. 멍 때리고 한 5분 정도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분이 일어나시더래요. 네. 그래갖고 이제 들어가시려나 보다. 나도 슬슬 들어갈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분이 일어나셔서 자기 시야에서 사라진 지
한 30초도 안 돼갖고 누가 그 의자에 턱 하고 또 앉더래요. 근데 얘기했잖아. 이분은 지금 머리가 아파서 고개도 들지도 못하는 상태라고. 네. 내가 또 무릎만 보는데 바지는 보이잖아요. 앞만 어둡다 하더라도 바지의 모양이나 아니면 어떤 재질인지 정도는 보이잖아요. 치마더래요. 근데 이분 말로는 같이 가신 분들 중에 여자가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무릎이 고였는데 바지로 덮여진 그게 보이는 게 아니고 무릎 위쪽까지 살짝 덮는 치마 있잖아요. 예. 그게 보이더래요. 처음에 그래갖고 와 내가 술을 진짜 많이 마셨나 보다. 이제 헛것까지 보인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질어질한 거를 이제 참아보면서 천천히 고개를 이렇게 올렸대요. 배가 보이고 가슴이 딱 보이는데 누가 봐도 여자였대요. 실루엣이. 가지고 와 진짜 이건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국 고개를 끝까지 올려서 그분과 눈이 마주치는 시선까지 올라오게 됐는데 얼굴이 안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어두워서 그런지 자기는 얼굴이 안 보였대요. 그래서 어질어질하고 술 기운도 있는 상태에서 좀 자세하게 보려면 눈을 좀 찌그러뜨리잖아요, 사람들이. 눈을 찌그러뜨린 채로 여자 맞는 것 같은데 누구지? 하면서 이렇게 되게 집중해서 쳐다보고 있는데 너무 어두워서 그런지 얼굴은 계속 안 보이는데 뭔가 실룩실룩 거리는 거는 좀 보였대요. 네. 좀 이상하다. 그게 뭐지? 하면서 계속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분이 또 일어나시더래요. 고개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분의 얼굴을 보려면. 근데 어지러우니까 고개를 들기가 너무 힘들더래요. 그래서 일어나신 그분 가슴팍을 이렇게 눈으로 쭉 쫓아가면서 계속 쳐다보는데 이분이 흉가 안으로 들어가시더래요. 이거는 조금 이상하다. 일어났대요, 자기도. 자기도 딱 일어나가지고 흉가 쪽으로 들어가 봐야지. 저분이 만약에 사람이면은 야밤에 여자 혼자서 이 산을 뚫고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이거는 사람이어도 문제고 귀신이어도 문제다. 확인을 해보자. 그렇지. 이런 생각이 들으셔가지고 일어나가지고 흉가 쪽으로 들어가려고 그랬대요. 자기도. 딱 일어나서 한 발짝 두 발짝 딱 걷는 순간 자기가 앉아있던 의자에 누가 털썩하고 앉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소리가 들림과 동시에 뒤를 천천히 돌았더니만 누가 앉아있더래요. 근데 그 모습이 내가 지금 와가지고 같이 술을 마셨던 사람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한 사람이 앉아있었대요. 일단 근데 남자라고 딱 느껴지는 실루엣이었고 남자라고 생각이 들었기에 난 일단 지금 저 흉가 안에 들어간 여자를 확인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뒤에 앉은 존재를 무시한 채로 흉가 안에 들어가서 문을 확 열어 제꼈대요. 뭐 안에 아무도 없겠죠, 당연히. 없네 하고 이제 다시 문을 닫고 귀신인가 보다. 뭐 흉가니까 그리고 산 속이니까 귀신 네. 충분히 볼 수 있지. 그렇지 하고 뒤를 딱 들었는데 의자에 사람들이 쫙 앉아있더래요. 순간적으로 귀신이구나. 오. 저기 앉아있는 것들이 다 귀신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나서 이게 사람이 술에 취하면 참 대단한 게 자기도 이 얘기를 저한테 해줄 당시 만약에 맨정신이었으면 비명 지르고 난리가 났을 텐데 네. 이게 내가 술에 취해서 그런진 모르겠지만 진짜 너무 덤덤하게 그 존재들한테 걸어갔대요. 자기가 그냥 터벅터벅 걸어갔대요. 그 의자들이 놓여있고 그 위에 앉아있는 존재들을 멍하니 보면서 그냥 걸어갔대요. 가까이 도착을 해가지고 얼굴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봤대요. 근데 어두우니까 안 보였다 그랬잖아요. 근데 진짜 이분이 제가 볼 때 술을 드시면 안 되는 분이라고 느낀 게 얼굴을 확인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진짜 코앞까지 얼굴을 들이댔대요. 코앞까지 얼굴을 싹 들이댔는데 아무것도 없더래요. 얼굴에. 그냥 검정색이었대요. 달빛이 있어갖고 어느 정도 보이는 상황인데 진짜 그 존재와 거리가 한 뼘도 안 되는 때까지 얼굴을 들이밀었는데 얼굴이 그냥 시꺼멓더래요. 오.
눈, 코, 입 그런 게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걸 보는 순간 그때서야 술이 깨더래요, 자기가. 바로 텐트 속으로 비명을 지르면서 뛰어 들어가니까 같이 술을 먹으셨던 분들이 아, 너 뭐야, 왜 소리 질러? 이러면서 하나 둘씩 깨셨고, 다 같이 다 일어났으니까 그분이 횡설수설 아, 저기 귀신들 앉아있다고, 얼굴 없는 귀신들 앉아있다고 막 그러니까 나오셨는데 아무것도 없던 거죠, 당연히. 헛소리 하지 말고 자라 하고 재웠대요. 그래서 자기도 무서움을 무릅쓰고 잤대요. 다음날 일어나서 의자부터 확인을 했대요. 네. 아무도 안 앉아 있더래요. 아, 그래, 내가 잘못 봤겠지. 술 먹고 헛것 봤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역시나 다시 2박 3일이었으니까 두 번째 날 밤에 저녁이 됐고, 그 얘기를 그날 오후에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이 얘기를 해주더래요. 야, 의자 꺼내놓고 자면 귀신 앉는다더니만 우리가 이거 의자 꺼내놔가지고 진짜 귀신 앉았나 보다. 네. 아, 이게 미신이 진짜 함부로 흔들 게 아니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나 봐요, 거기서. 그날 저녁 잠을 자기 전에 이 사람이 또 겪을까봐 그런 일을 밖에 있는 의자를 다 수거했대요. 다 수거를 해가지고 다 고이 접어놓고 텐트 안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가서 잠을 자는데 또 이상한 느낌이 들고 이상한 소리가 들려갖고 일어나게 됐대요, 자기가. 네. 밖을 나왔는데 의자가 하나 펴있더래요. 분명히 자기가 무서워가지고 다 접어서 고이 접어놨는데 의자가 하나 펴있어가지고 와, 저거 접어야 된다. 나 어제 같은 꼴 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의자 쪽으로 막 가가지고 의자를 딱 잡고 접으려고 들려고 하는데 의자가 안 들리면서 귀에서 잠깐만 앉았다 갈게 이러더래요. 헐. 또 비명 지르면서 안으로 들어갔대요, 텐트 안에. 예. 또 다 깨가지고 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막 그러고 그 중에 한 명이 일어나서 아, 내가 아까 잠깐 좀 앉았다. 근데 내가 그냥 펴놓고 왔나 보다. 미안하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다 같이 나와서 의자를 다 접고 잤다는 그런 얘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와, 이게 의자 안 놓고 간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안 돼. 이거 괜히, 그러니까 미신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항상 좀 넣어놓는 스타일이에요. 이게 저도 이거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좀 공감하는 게 저는 그 의자 빼놓고 잤다가 발가락 찍힌 적이 좀 많아갖고. 오호, 예. 혹시나 이렇게, 모르는 거니까. 그렇죠. 이야. 이게 첫 번째 이야기고, 그리고 네. 이미신에 관련된 제 친구의 경험담인데, 제 친구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할머니랑 살았었대요. 그래갖고 좀 어르신들, 특히 할머니들이 약간 토속신앙을 많이 믿으시면 미신에 관련돼서 정말 까다로우시잖아요. 뭐 문지방 밟지 마라, 네. 다리 떨지 마라, 뭐 별의별 게 다 나오잖아요. 이 친구도 그걸 좀 많이 겪었나 봐요. 그래갖고 자기도 많이 들었대. 어렸을 때 의자 빼놓고 자면 안 된다. 그런 말을 정말 많이 들었었는데 어느 날 할머니가 한 8시? 걔 말로는 자기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던 걸로 기억을 한다 하니까 되게 어렸을 때 할머니가 갑자기 한 8시, 9시 그쯤 됐을 때 자기를 막 나와보라 그러대요. 마당으로 나가니까 정말 옛날 낡은 플라스틱 의자 아시죠? 행사장에서 많이 쓰던 예. 그 플라스틱 의자. 할머니가 그거를 마당에다 쫙 피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자기를 불러갖고 이거 5와 열을 딱 맞춰갖고 깔끔하게 다 배치를 해놔라 라고 하면서 할머니가 시키시더래요. 어린 나이니까 할머니가 시키는 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대요. 나름대로 이제 딱딱딱딱 맞춰갖고 이렇게 딱 놨던 거죠. 그렇게 다 놓고 나니까 할머니가 들어가라, 이제 들어가서 자라 하고 들여보냈고, 자기 말로는 한 11시? 12시? 그쯤 됐던 것 같대요. 화장실 가고 싶어서 깼대요. 근데 시골에 살았었다 그랬잖아요. 얘 말로는 화장실이 밖에 있었대요, 마당에. 눈 비비면서 일어나가지고
눈도 제대로 못 뜬 상태에서 화장실에 갔대요. 네.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고 딱 나오니까 이제 볼일을 보면 어느 정도 잠이 깨잖아요. 네. 그때쯤 풍경이 보이는데 자기가 마당에 깔아놨던 플라스틱 의자에 한복 입으신 분들이 다 앉아있더래요. 달빛 비춰갖고 그 모습이 보이는데 어린 나이에도 이게 이상하다라고 느꼈던 게 현대식 플라스틱 의자에 진짜 조선시대에나 입었을 법한 그것도 양반들이 입는 그런 게 아니고 농부분들이 입으시는 일반 서민들이 입으시는 그 흰색 한복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입으신 분들이 그 의자에 가득 채워서 앉아 있더래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할머니 할머니 하면서 막 뛰어 들어갔대요. 막 뛰어 들어가니까 할머니가 그 소리에 잠이 깨셔갖고 자기를 꼭 안아주면서 그냥 괜찮으니까 자라 하고 이렇게 재웠대요. 그렇게 나이를 먹고 고등학교 때인가? 자기 고등학교 때인가 할머니한테 그때 일 그거 기억나시냐? 그때 그거 뭐였냐 할머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해줬던 말이 그날이 동신제 지내는 날이었대요. 그래갖고 동신제를 지내게 되면은 근처에 있는 조상신들이나 그런 분들이 다 오시니까 그분들 쉬었다 가라고 마당에다 그렇게 깔아놨던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두 번째 이야기가 간단하게 끝나요. 근데 상상해보니까 되게 무섭다, 이거. 그러니까 되게 무서운 경험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한복 입은 사람들이 쫙 앉아있었다는 게. 오. 그러니까 실제로 진짜 앉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긴 하는 게 저희도 걷다가 힘들면 벤치 찾아서 앉잖아요. 그럼요. 예.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죠. 오. 자, 그럼 다음 또 이야기는 어떤 건가요? 이제 다음은 다른 미신으로 넘어와요. 오케이. 예. 이 미신 같은 경우엔 유명하진 않거든요. 근데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던 게 모서리 비워두면은 거기에 귀신 서서 자기 쳐다본다. 모서리 이런 있다. 미신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겪었던 일인데 첫 번째 얘기 같은 경우엔 흉가 체험을 하러 갔을 때 흉가를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가정집이었거든요. 가정집이었고 가구들이 어느 정도 그대로 남아있었어요. 물론 쓰러져 있는 것도 있고 좀 낡아갖고 부셔진 것도 있곤 하지만 어느 정도 가구들이 다 남아있는 흉가였거든요. 거기를 처음 갔을 때는 아무 일 없이 잘 갔다 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 달인가 두 달 후인가 그 인서트 촬영 영상 뭐가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거기를 재촬영을 한번 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사이에 누가 많이 왔다 갔나 봐요. 좀 많이 허물어져 있더라고요. 가구들도 그렇고 막 분명 내 기억상 여기에 물건이 있었는데 왜 저기가 있지 막 이런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 똑같이는 안 나오겠는데 그냥 외관이나 그런 거나 적당히 찍을까 이런 생각하고 쭉 찍고 나서 이제 방 안으로 딱 들어갔는데 거기가 방이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가 안방으로 쓰는 것처럼 그 옛날에 어르신들이 가지고 계시던 자개장이 한쪽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그리고 다른 방 같은 경우에는 뭔가 그냥 이것저것 물건들이 되게 많이 쌓여 있어서 용도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방이 있었는데 안방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장롱이 3개가 이렇게 나란히 있었는데 그중 왼쪽 끝에 장롱이 쓰러져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 갔을 때 그게 제대로 세워져 있었는데 그래갖고 저건 또 어떤 미친놈이 와가지고 저거 쓰러뜨렸냐. 진짜 할 짓 없다. 흉가 와서 장롱이나 쓰러뜨리고 있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터벅터벅 안쪽으로 딱 들어갔는데 그 장롱이 쓰러지면서 모서리가 드러났잖아요. 거기에 웬 꼬마애가 서 있는 거예요. 처음에 딱 그 생각했죠. 저거 귀신이다. 못 본 척 하자. 그냥 제끼자. 이런 생각을 하고 조용히 고개를 돌렸어요. 조용히 고개를 돌리고 다시 아무 일이 없던 것처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유턴을 해가지고 흉가 밖으로 나왔거든요. 흉가 밖으로 나와갖고 진짜 나 이런 미신이 있다는 건 들어봤는데
왜 저기 서 있냐, 그것도 꼬마애가. 아,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을 하고 데이터 확인을 했거든요. 어쨌든 제 촬영을 갔던 거니까 제대로 찍은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밖에 서가지고 이렇게 데이터를 확인하는데, 안방 쪽이 조금 미흡한 거예요, 또 하필. 들어가야지, 어떡하냐, 그냥 무시하고 들어가자, 이런 생각하면서 안방으로 다시 들어갔거든요. 안방으로 딱 들어가서 고개도 제대로 못 들고 일부러 눈 마주치면 괜히 달라붙을까봐 네. 시선을 조금 살짝 아래로 내린 다음에 그 모서리를 정말 흘깃하고 딱 봤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행이다, 사라졌다 하고 딱 촬영을 하고 뒤를 돌면서 시선이 그 모서리를 통과하면서 뒤를 돌았는데 모서리 천장 쪽에 거꾸로 매달려서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꼬마애가. 아까 봤던 그 꼬마애가. 아까는 제대로 서 있었는데 이번엔 천장에 뱀파이어 마냥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모서리에서. 또 그냥 못 본 척하고 조용히 나왔죠. 그런 일도 한 번 있었어요. 야, 이런 거는 못 본 척 하는 게 최고야. 그냥 귀신 진짜? 보면요, 그냥, 못 본 척 하는 게 최고예요. 예, 괜히 따라붙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이제 이 미신의 첫 번째 얘기고, 네. 두 번째 얘기 같은 경우엔, 첫 번째 얘기에 할머니랑 같이 지냈던 그 친구의 얘기예요. 네. 이 친구는 제가 볼 때 미신가보가 있어요. 이 친구가 대학교 때 만난 친구인데, 친해지게 된 계기가 있던 게, 얘가 대학교 근처에 본가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학교를 통학을 했었거든요. 근데 자기 친구들 보면 다 원룸에서 생활하고 자취하고 그러다 보니까 얘 나름대로의 그 자취에 대한 로망이 있었나 봐요. 그래갖고 1학년 지내고 군대 갔다 와서 2학년, 3학년까지 부모님을 엄청 설득을 했대요. 그래갖고 이 친구가 4학년 때 드디어 허락을 받고 자취방을 하나 구해요. 근데 그 자취방이 저희 학교 근처에서 좀 유명했어요. 오.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거기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 거주했던 분들은 실제로 저희 선배 중 한 명도 거기 살았었는데 그냥 뭔가 보거나 들리거나 가위에 눌리거나 그러진 않는데 그냥 그 집에 살면 너무 찝찝해서 집에 들어갈 때마다 그냥 너무 찝찝해가지고 그냥 집주인한테 계약 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혹시 방 옮겨도 될까요? 라고 물어봤더니만 그냥 빼라고 해서 뺐다. 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걔가 4학년 때 허락을 받고 집을 구할 때 적당한 가격대에 자기가 지낼 수 있는 집이 그 집밖에 없던 거예요. 그 집을 들어가게 됐어요. 저도 그 집은 한 번도 안 가봤다가 그 친구 때문에 들어가게 됐는데 원룸 치고는 좀 넓었어요. 제가 봤을 때 한 13, 14평? 일반적인 원룸 치고는 되게 넓었어요. 들어갔더니만 분리형으로 돼 있고 부엌이 굉장히 좁아갖고 냉장고가 이제 방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냉장고랑 세탁기 제외하고는 아무런 옵션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는 이제 막 자취를 시작했으니까 가구나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싸게 그냥 대충 이불 사가지고 바닥에 깔고 장롱 같은 거 어떻게 사겠습니까? 그냥 행거 사가지고 구석에 설치해 놓고. 네. 그래서 그 친구가 집을 구했을 때 한 달 정도 진짜 여기 사람이 사는 걸까 싶을 정도로 횡했어요, 그 집이. 근데 그러다가 그 친구가 결심을 한 거예요. 어차피 4학년을 하고 졸업을 하게 되면은 나는 혼자 살 거다. 그렇게 다짐을 했다. 그러면 이 기회에 가구를 사자 그냥. 그걸 사서 내가 이사 갈 때 갖고 가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침대도 사고 책상도 산 다음에 장롱도 하나 이제 구입을 한 거예요. 근데 구입을 해가지고 배송은 받았어요. DIY로 주문을 해가지고 조립을 하는 거였는데 혼자서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갖고 친구들을 불렀는데 그 중에 제가 껴있었어요. 네.
가가지고 조립 다 하고 나서 딱딱딱딱 설치를 딱 했는데 침대에 누웠을 때 바로 오른쪽 모서리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저는 그 흉가에서 그 꼬마애를 본 후여갖고 저기 비워두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한테 좀 얘기하기가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뭐 괜찮겠지 이러고 나서 넘겼는데 그 친구가 한 일주일 후쯤에 술 한잔 하자 우리 집에서 술 한잔 하자 하면서 또 그때 당시 이 인테리어를 도와줬던 그 친구들을 다 불러서 술을 한잔 하는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잠만 자면은 오른쪽에 웬 여자가 자꾸 서서 나를 쳐다본다고. 딱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보니까 침대 오른쪽 모서리 비어있네. 내 얘기해줄 걸 그랬나?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술을 먹다가 그냥 넌치 던졌어요. 야, 너 혹시 미신 같은 거 믿냐? 이러면서요. 그리고 그때 이 얘기 해준 거예요. 아까 의자 꺼내놨던 할머니 얘기. 네. 자기는 이런 일도 겪어봤다. 그래서 나는 좀 믿는 편이다.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얘기를 했죠. 야, 사실 옛날 미신 중에 모서리 비워놓으면 거기 귀신 쓴다고 그런 얘기도 있다. 모서리 한번 메꿔볼래? 이랬거든요, 제가. 네. 밑잘 본전이니까 한번 거기다 뭐라도 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거기다가 옷걸이를 놨어요. 그 일자로 돼 있는 거 있죠. 이렇게 외투 거는 거. 그 옷걸이를 그 구석에다 세워놓은 거예요, 그냥. 3일 후에 걔가 저한테 와, 너 진짜 고맙다. 옷걸이 세워놓은 후로 여자 귀신이 안 나온대요. 오. 그래서 와, 진짜 미신이 틀린 거 없다. 진짜 대단하다. 막 이런 얘기 저한테 해줬던 이야기가 있고요. 그거 뭐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그죠? 되게 신기한 일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제 이 미신에 관련된 두 번째 얘기가 끝나고 이제 세 번째 미신으로 가는데, 네. 이 세 번째 미신이 이것도 되게 유명한 미신이에요.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안 쓰는 베개 같은 거 치워놓으라고. 귀신 눕는다고? 네, 그런 말 있잖아요. 네. 이것도 이제 그 친구가 겪은 건데, 네. 이 친구 뭐 있어요, 제가 볼 때. 모서리 귀신 사건이 있고 얼마 안 돼갖고, 네. 걔가 갑자기 저한테 술 사준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미 모서리 귀신 건으로 해가지고 좀 많이 얻어 먹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얘가 왜 또 술을 사준다고 하는 거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술집에 갔거든요. 술을 이렇게 마시는데 애가 되게 진지한 얼굴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모서리에서 나 쳐다보던 여자 귀신이 요즘은 바닥에 누워서 나 쳐다본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야, 그것도 또 좀 이상하다. 그냥 누워서 쳐다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렇대요. 잠을 자다가 뭔가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침대에서 눈을 딱 뜨면은 바닥에 그 여자가 이렇게 누워갖고 자기를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렇게 한 2번, 3번 정도 잠에서 깨서 그 모습을 봤대요. 집에 가보자. 가서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뭐 술을 많이 마신 상태는 아니었으니까 네. 방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친구가 베개를 좀 높게 쓰나 봐요. 처음에 그래갖고 솜이 되게 두꺼운 베개를 샀었대요, 자기가. 근데 그것도 쓰다 보면은 머리 무게 이렇게 좀 눌리고 뭐 빨면은 눌리고 하면서 점점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베개를 하나 더 산 거예요. 2개를 베고 자려고. 베개를 더 샀는데 이게 얘가 잠버릇이 좀 안 좋나 봐요. 잠을 자다가 베개를 바닥에 툭 하고 떨어뜨리는 거예요. 자기가 밀어갖고. 그러면 그 베개에 귀신이 눕는 거예요. 그날 자면서 걔가 베개 던지는 거 봤거든요, 제가. 네. 이거 그거구나. 이것도 얘 미신이랑 관련된 거구나. 얘 진짜 뭐 나가 꼈나, 얘 진짜 왜 저러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모서리 건도 그렇고 너는 내가 볼 때 연 있다, 이거. 넌 미신 잘 지켜야 되겠다, 진짜.
너 베개 옆에 빈 베개 놓고 자면은 거기 귀신 눕는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냐 이랬거든요. 예. 애가 그걸 또 듣더니만 베개가 문제였구나. 베개가 문제였구나 하면서 고무줄로 베개 2개를 묶어버렸어요. 허리 고무줄 있죠. 네. 우리가 생각한 노란 고무줄 말고 그거 갖고 베개 2개를 묶어버린 거예요. 그냥 안 떨어지게. 또 와가지고 그 말 하더라고요. 그 뒤로 안 보인다고. 되게 간단하게 이게 퇴마가 돼버리네. 네, 그냥 제가 볼 때 거기에 그 여자 귀신이 공통적으로 나온 걸 봐서는 거기 머무는 사람 같은데, 아니, 사람이라면 안 되지? 귀신 같은데 그냥 있을 곳 찾고 다녔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일반인 정도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자다가 눈을 빵 떴는데 갑자기 모서리 쪽에 눈이 간다. 이유 없이. 그럴 때 그렇죠. 뭔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 뭐 있는 일렁일렁거린다거나. 거일 가능성이 높죠. 그냥 모서리에 눈이 가요. 그럴 때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때 그냥 신경 안 쓰고 자죠. 맞아, 그럴 그게 때. 제일 편해요. 네. 저도 그냥 눈 떠지면 저는 가끔씩 자주 보이니까 눈 떴는데 뭐 보이면 그냥 조용히 눈 감고 자거든요. 그게 제일 좋긴 해요. 네. 예. 자, 그러면 또 다음 이야기는 뭘까요? 이제 마지막 얘기인데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선배가, 그러니까 사무실 선배가 겪은 거거든요. 네. 이분 형님이신데 이분이 방송 같은 거 보면은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해가 떠 있다가 해가 지는 모습을 되게 빠르게 보여주는 장면. 알죠. 밤이 된다,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아니면은 거꾸로 밤에서 해가 뜨는 걸 되게 빠르게 보여주는 장면. 네. 그걸 촬영하면 정말 짜증나요. 긴 시간을 촬영을 해야 되니까요. 네, 옆에서 그것도 자지도 못하거든요. 배터리 봐야 돼가지고. 놓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놓고 갔다 누가 가져가거나 쓰러지면은 다시 촬영해야 돼요, 그거. 오. 그래갖고 되게 짜증나거든요, 저희는. 근데 한 선배가 그거를 이제 하러 간 거예요, 흉가로. 흉가로 촬영을 하러 갔는데, 타임랩스 걸어야 되네, 막 이러고 있는데, 딱 세워놓고, 앵글 쫙 잡아놓고, 이제 녹화를 딱 눌렀대요. 녹화를 딱 누르고 나서, 멍 때리고 있는데, 네. 너무 졸립더래요. 할 게 없으니까. 그렇다고 카메라 이렇게 넘어질 수도 있고, 바람 불거나 그래갖고 흔들려도 좀 안 되고 하니까 모래주머니 걸어놓긴 하거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옆에서 지키고 있게 해요. 어지간하면은. 근데 그 형 너무 그냥 피곤하더래요. 그래갖고 너무 졸린데 어떡하냐. 자고 싶다. 막 이러고 멍 때리면서 옆에 있는데 이제 배터리 광고등이 뜨더래요. 그래갖고 생각을 했대요. 이거 배터리 갈자마자 진짜 그냥 딱 3시간만 자고 알람 맞춰서 일어나서 다시 서 있자. 설마 이 야밤중에 이 흉가 근처에 누가 와서 카메라 건드리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배터리 딱 갈자마자 시간을 딱 보고 3시간 후에 알람을 맞춰놓고, 저희 좀 갖고 다니는 것 중에 그런 거 있거든요. 불어갖고 베개로 만드는 거 있잖아요. 캠핑할 때 많이 네. 쓰는 거. 그거를 차에서 후다닥 갖고 와가지고 막 불었대요. 베개를 만들고 카메라 옆에다가, 근데 바로 옆은 좀 자다가 칠 수도 있으니까 한 카메라 한 3m, 4m 정도 떨어진 곳에다가 대충 자리를 깔고, 돗자리 깔고 그 베개를 놓고 누웠대요. 누워서 이제 잠이 든 거예요, 이분이. 네. 어차피 뭐 3시간 후에 알람 울릴 거고, 그 사이에 진짜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카메라가 움직이지 않는 이상 배터리는 충분할 거고. 잠이 들었는데 이게 뭐가 되게 뻐근하더래요. 그 뻐근함을 느끼면서 잠에서 딱 깼는데 베개가 자기 목 뒤에 없더래요. 눈은 뜨기 귀찮고 피곤하니까. 그래서 속으로 생각을 했대요. 자다가 베개 쳐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날아갔나 보다. 목 되게 뻐근한데 베개 어딨지 하면서 멀리 가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에 그냥 눈을 감은 채로 손을 더듬더듬 하면서 주변을 만져봤대요. 막 양손을 더듬더듬 하는데도 안 잡히더래요, 자기 손에 베개가. 그래가지고 빨리
뭐 베고 자고 싶은데 너무 뻐근하고 피곤한데 아 베개 어디 있지 하면서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린 상태에서 눈을 딱 떴는데 자기 눈앞엔 아무것도 없었대요. 베개 보고 그런 거 아무것도 없었대요. 아 이쪽이 아닌가 한 다음에 하늘을 보고 다시 왼쪽으로 고개를 딱 돌렸대요.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대요. 베개 그런 거 보이지도 않았대요. 그래가지고 아니 왼쪽도 없고 오른쪽도 없고 아씨 뭐야 하면서 순간적으로 든 생각이 아 위쪽으로 빠졌나 보다. 위쪽으로 빠졌나 보다. 이 생각이 들어서 누워있는 채로 이렇게 고개를 앞만 들어도 바로 위는 안 보이잖아요. 그래갖고 이분 피곤하긴 되게 피곤하셨었나봐요. 일어나서 볼 생각은 안 하고 몸을 뒤집었대요. 엎드리는 자세로 바꿨대요. 엎드리는 자세로 바꿔서 턱이 바닥에 닿으면서 이렇게 고개 위로 딱 쳐다보는 거 있잖아요. 네. 그 자세로 위로 딱 들어갔고 베개 찾으려고 고개를 딱 들었는데 베개가 자기 한 1m 정도 위쪽에 있었대요. 근데 그 위쪽에 맨 여자가 턱 깨고 자기를 쳐다보고 있더래요. 베개 위에서. 그 상태로 굳었대요. 저게 뭐지? 웬 여자지? 막 이러면서 되게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대요. 막 쳐다보고 있는데 눈으로 자기 베개가 이렇게 보이더래요. 이 형도 어쨌든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무실에서. 머릿속으로 순간적으로 와 흉가 근처라고 오자마자 그거 잠깐 있었다고 그걸 바로 누워버리냐. 징하다 진짜.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분도 머릿속으로 떠올리신 거예요. 모른 척하자 한 다음에 다시 고개를 푹 숙여갖고 바닥이랑 얼굴을 붙여버렸대요. 그냥 아예 모른 척하고 못 본 척 해버리려고. 어차피 자기가 지금 상태가 놀라갖고 막 깜짝 놀라갖고 그런 건 아니었으니까 고개를 푹 숙여갖고 바닥을 그냥 쳐다봤대요. 네. 아 갈까 언제 갈까. 제가 가야지 내가 베개를 얻는데 내 베개를 지금 뺏어간 저 여자 귀신 진짜 너무하다.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야 어쨌든 자기는 피곤하잖아요. 어떻게든 자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른손을 이제 이마에 딱 대고 그냥 엎드려서 잤대요. 그냥 다시 자버렸대요. 그냥 너무 피곤해서. 네. 알람 소리에 잠에서 깼대요. 어쨌든 일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분. 아, 일어나자 하면서 딱 일어나가지고 베개를 딱 봤는데 여자 5명이 누워 있었대요. 그 한 베개에다가 동그랗게 해가지고 5명이 누워 있었대요. 너무 놀라갖고 진짜 못 본 척을 해야지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놀라갖고 자기도 모르게 비명을 질러버렸대요. 그 모습 딱 보자마자 으악 하면서 비명 딱 지르자마자 5명이 동시에 상체를 딱 일으키더래요. 아 이건 안 된다. 도망치자. 상체를 딱 일으켜 세우자마자 뒤를 돌고 자동차 쪽으로 뛰어갔대요. 막 뛰어갔대요. 뛰면서 주머니에서 차키를 딱 챙겨갖고 삑삑하고 이제 차 문을 열고 자기 쪽 방향에선 조수석이 가까웠으니까 조수석 문을 그냥 퍽 열고 들어가서 문을 쾅 하고 닫아버렸대요. 그리고 잠깐 고개를 아래로 숙이고 있었대요. 사라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예. 갔겠지? 없겠지? 하면서 이게 천천히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누워있던 장소로 이제 시선을 이렇게 싹 돌렸대요. 자기가 깔아놓은 돗자리랑 베개랑 카메라 이렇게 보이더래요. 여자는 안 보인다. 오, 다행이다. 천천히 문을 열고 그 돗자리 깔아놓은 대로 걸어갔대요. 네. 돗자리를 다 접고 베개도 후다닥 챙겨갖고 바람을 다 빼버렸대요. 다시는 못 눕게 하려고. 바람을 다 빼가지고 똘똘똘 말아갖고 자기 가방에다 넣고 갔으니까 다행이다. 네. 근데 그냥 할 일 하고 가자.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카메라 옆으로 다시 가가지고 배터리 확인하고 앵글 변한 거 있나 없나 이렇게 확인하고 뭐 별일 없네 이러면서 기지개 쫙 피면서 아유 정신 좀 차리자 이러면서 담배를 가방에서 딱 꺼내서 담배를 물고 주변을 쫙 보는데 자동차 위에 5 여자애가 이렇게 앉아있더래요. 담배 입에 문 채로 그거 보고 굳어버렸대요 자기가. 와 전 뭐냐.
쟤네들 뭐냐? 쫓아온 건가? 나 차로 뛴다고 쫓아온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쳐다보다가 다시 조용히 고개를 이렇게 돌렸대요. 못 본 척 하려고 이번에도. 어떻게 하지? 저걸 어떻게 떼어놓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냥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촬영은 끝났대요. 고개를 살짝 돌려갖고 보니까 그대로 앉아 있었대요. 자동차 위에. 네. 와, 방법이 없나? 방법이 없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야, 이게 될까라는 생각으로 베개에 다시 바람을 불었대요. 재물 받치듯이 흉가 쪽에다가 베개를 툭 던져놓고 고개를 돌렸대요. 네. 아무도 없더래요. 바로 카메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차에 싣고 그냥 출발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와. 근데 그 베개 관련된 미신들이 지금 대부분은 그 한 침대에 이렇게 두 개를 놓잖아요. 그렇죠. 혼자 자더라도. 예. 지금도 그런 사람들 되게 많을 텐데, 여기 시청자분들 중에서. 사실 이제 저희들은 이런 일을 좀 많이 겪는 게, 저도 이런 건 좀 많이 겪었던 게, 저희들이 좀 외부 출장을 나가거나 그러면 모텔에서 많이 자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모텔은 기본적으로 베개 두 개 깔려 있잖아요. 맞아요. 분명히 쓸 거라고 가정을 하고, 근데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여유 있으면 나 혼자 그 넓은 침대를 쓰겠다, 이런 생각으로 방 하나만 잡는단 말이에요. 1인당. 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익숙해가지고 베개를 침대 아래쪽에 놓는다거나 그러는데, 애들 가끔씩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누가 옆에 누워 있었다 이런 얘기 하는 애들도 좀 많았었어요. 아니, 그래서 그랬나? 아니, 지금 생각나는 게, 갑자기 저도, 그러니까, 베개가 두 개가 있는데, 제가 이제 자고 있는데 옆에 누가 쓱 이렇게 앉길래, 앉는 거나 이렇게 침대 눌리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 있죠. 그거 느껴지길래, 저희 고양이가 올라온 줄 알고 왔어? 해서 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 근데 그런 경우 종종 있죠. 저는 되게 생생하게 그 눌리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없어, 아무도. 그때 누가 조금 누우셨나 보네요. 그러니까 그때 조금 나 조금 소름 끼쳐 좀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다. 미신은 근데 그냥 믿거나 말거나인데 굳이 뭐 스스로 어길 필요는 없잖아요. 찝찝하면 맞죠. 지키는 거고, 네. 아니면은 그냥 안 지키는 거고. 자, 오늘 아사라님께서 미신, 그러니까 한마디로 별거 아니지만 별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이런 경우들도 있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무조건 당신에게 일어난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아마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당장 이렇게 눈을 이렇게 막 굴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죠. 뭐 하나 더 덧내면 문 열고 주무시지 마세요. 장롱문 같은 거. 맞아요. 장롱문은 열지 마세요, 여러분들. 요즘에는 이거는 진짜 좀 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유일하게 이거는 확실히 뭐가 네. 있다라고 느낀 것 중 하나가 장롱문 얘기였어요. 근데 사실 요즘에는 장롱보다는 드레스룸 같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가끔씩 열어놓고 잘 때가 있는데, 장롱이 아니더라도 드레스룸이 장롱 역할을 할 것 같아서 일부러 닫기도 하거든요. 아까도 그랬고. 근데 그거는 정확하게 이거를 민속학 교수님이 얘기하시기에 틈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간과 공간을 막아놓는 물건이 있을 때 그 틈을 만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장롱문이 아니더라도 그분 말은 화장실이랑 문이 있으면 그 화장실문을 살짝 열어놓으면은 네. 화장실이라는 공간과 뭐 거실이라는 공간을 막아놨던 문에 틈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귀신들은 그런 틈을 좋아한다 이렇게 표현하셨었거든요. 너 어떡하냐? 나 화장실 문 항상 여기 열어놓는데. 왜냐면 고양이 화장실이 저기 안에 들어가 있어서 문 활짝 열어놓으세요. 활짝 열어놨어요. 그럼 괜찮대요. 이분 저도 물어봤었거든요. 왜냐면 저 그때 당시 살 때 화장실에 습기 되게 많이 차가지고 화장실 문 열어놨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 말로는 틈을 만들지 말라는 거지 공간을 연결을 해놓는 건 상관없대요. 알겠습니다. 열 거면 활짝 열고 안 열 거면 닫아버리고 좀 이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아사라님 또 좋은 이야기, 소름 끼치는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아사라님께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미신이었지만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던 미신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신경이 쓰이게 되실 겁니다. 하지만 저희 방송은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이며 미신을 조장할 의도는 전혀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